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마 얘기할 게 많은 네. 팀일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현대모비스 네. 션농과 네. 그래서 좀 자키난 겐트를 데려왔습니다. 좀 짧게 했어요. 음, 쏨농 작년에 왔을 때 네, 제가 좀 언급했던 선수. 언급했었죠. 네. 작년에 왔을 때. 그다음에 호주를 잘 모르는데 호주와 유럽 저희 좀 편입을 호주 하면 리그가 편입하면 유럽으로 가면 제가 볼 때 한 이탈리아 정도 된다.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정도 수준 된다. 네. 그래서 그 정도 거의 최상위 리그예요, 네, 그죠? 대회를 하면은 그 정도인데 거기서도 한 손에 꼽히는 네.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빅맨을 하고 빅맨이 했는데 있고 이런 선수 해외 오면 어떻게 할 생각 세상을 해봤는데 해봤는데 야 이제 멘탈만 잡고 멘탈 잡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잡으면 아마도 잡으면 헤드 라벤 이상의 그렇죠. 테디 라는 이상의 걸 보여줄 퍼포먼스를 것이다. 보여줘갖고 퍼포먼스 보여줄 것 같다. 근데 누구죠 다음이? 저기 자키난 겐트. 네 아무튼 저도 리즈에 대학 때 영상 봤는데 자키난 겐트. 네 근데 사실 이 선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서.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리즈 감독이 뭔가 생각이 있어서 너는 했을 거라고 보는데 썸문 출전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무튼 좀 션농이 출전 시간이 많아질수록 간트는 팀 내부적으로 좀 많이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 왜냐면 리즈 감독이 믿는 선수 그치 믿는 그치 35분 이상 뛰다 그치 보면 맞아요. 현재 힘들어해도 아무튼 안에 벤치에서 그치 투일 수가 있네요. 그쵸 유지학 감독이 이제 믿는 선수에게 출전 시간을 많이 주는 감독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않을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된다. 자키난 겐트는. 감사합니다. 그다음 재성이는 저는 션롱은 이제 물론 션롱 최상위 티어 선수는 맞죠. 그런데 모비스가 데려간 이상 이 최상위권 션롱의 역량이 더 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션롱이 멜버른 유나이티드에서 지난 시즌 뛰었는데 미시 맥캐런이랑 멜로 트림블, 크리스 굴딩의 이 선수가 있었고 스탠튼 키드 같은 경우도 NBA에 잠깐 뛰었었는데 스탠튼 키드가 정말 폭발력이 좋은 선수란 말이죠. 어찌 보면 지난 시즌 맥컬러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슈터가 있죠. 전준범이라는 슈터가 워낙 압도적인 슈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NBA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가 물론 올 시즌은 좀 보기 좀 효율성이 떨어졌지만 JJ 레딕과 조엘 엠비드가 계속 공 주고받으면서 플레이한 엘보우셋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국내 정상급 슈터인 전준범과 션롱이 그 엘보우셋을 펼친다? 이건 정말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현민 선수 같은 경우는 FA로 왔는데 미키 맥캐런도 핸들링에 능한 어떤 플레이메이커 자원인데 이현민 선수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국찬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복이 좀 있었지만 득점력이 괜찮았다는 걸 폭발력이 좀 괜찮았다는 점을 봤을 때 스탠튼 키드와 대입을 해볼 수가 있고 김상규 선수가 지난 시즌에 좀 안 좋았잖아요. 김상규가 만약에 외곽슛이 전자랜드 시절만큼만 다시 올라와 준다면 모비스의 양궁농구는 정말 션롱을 바탕으로 션롱도 3점을 쏠 수 있으니까 정말 엄청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 엘프리드 페이튼이랑 함께 원투펀치로 뛰면서 3할을 광란 NCAA 이제 토너먼트에 진출을 시켰었죠. 그리고 겐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고교 졸업할 때 리크루팅이라고 하잖아요. 클램슨에서 오퍼를 했거든요. 제 클램슨 이전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클램슨 광팬이에요. 트레버 부커 무고 팬이 된 케이스인데 이 선수는 이제 제 그때 고등학교 경기도 좀 봤었어요. 겐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겐트는 페이서스에서 물론 드래프트는 안 됐지만 인디애나 페이서스에서 워크아웃도 했었고 익스비텐 계약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카르 샘슨 미니시티 불스에 잠깐 뛰었던 필라델피아에서도 잠깐 뛰었고 자카르 샘슨이 정규 로스터에 있는데 그런 윙 디펜더 롤을 기대하고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G리그팀 같은 경우에는 NBA 팀과 시스템을 비슷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 선수랑 자카르 샘슨 같은 이 선수에게 자카르 샘슨 같은 윙 디펜더 롤을 준 거죠. 근데 어쨌든 겐트는 대학 시절에 빅맨으로 뛰던 선수란 말이에요. 득점도 어느 정도 하고 3점도 쓰고. 근데 저번에 유지학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G리그에서 보여준 건 스윙맨을 하니까 본인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선수는 풋백과 디펜스의 강점을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 제가 밖에서 하니까 안 됐던 거죠 제대로. 그래서 이제 겐트가 결국 한국까지 이제 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겐트는 외곽슛과 커딩이 대부분이고 뭐 그게 대부분이긴 하죠. 단조롭고 이제 풋백이 대부분인데 득점은 헬프 디펜스가 워낙 좋고
포워드에 가까운 자원이긴 함에도 백업 빅맨들을 막아놓을 정도는 돼요. 지금 뭐 조니 그브느나 뭐 에릭 텀슨 같은 선수 정도는 막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선수를 막아낸다고 했을 때 괜찮은 2A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 선수 같은 경우 이따 언급할 수 있으면 언급하겠지만 랭킹을 낮게 줬는데 닉 미네라스를 만나면 닉 미네라스가 이 선수한테 꼼짝 못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테 수비에? 네. 제가 이 선수 고등학교 경기를 몇 경기를 봤고 대학 시절도 많이 보진 않았지만 가끔씩 종종 챙겨봤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닉 미네라스가 포스트도 하고 이제 스윙맨으로 가니까 포스트업도 좀 잘 칠 거 아니에요. 동 포지션 대비 사이즈가 좋으니까. 겐트는 근데 그걸 막아낼 수가 있고 원래 외곽 디펜스의 강점을 가지고 있던 선수기 때문에 겐트가 만약에 모비스가 플레이오프에 가서 SK를 만난다면 겐트가 키가 될 수 있다. SK 상대 한정 겐트는 1옵션급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겐트가 저기도 막을 수 있겠네. 얼클락도? 그렇죠. 얼클락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클락은 무조건 막고 닉 미네라스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데드는 어때? 데릭로스요? 네네. 막을 수 있어요? 데릭스는 제가 봤을 때 데릭스는 좀 더 포스트에 강하니까. 네, 데릭스는 로슨보다는 못 막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물론 그 선수를 만나면 제가 봤을 때 사이즈에서 일단 좀 밀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공격이 아예 안 되니까 1대1. 아주 굉장히 많이 분석한 티가 나네. 네. 이거 유작 감독 꼭 참고하셔야 하는데 닉 미네라스를 무조건 막아낼 수 있다. SK 한 명만 잡기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수다. 네, 닉 미네라스만 잡기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으로도 얘는 남아있을 가치가 있네. 한표 잘 뽑았네. 플레이오프 한정 키 플레이어. 그럼 얘는 대체로 왔어야 됐는데? 플레이오프는 얘는 대체로 왔어야 됐네. 션롱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많이 못 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여튼 SK를 만나면 좀 많이 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일단 지금 저희가 네 팀을 살폈는데 자, 션롱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 긴급 질문 갑니다. 션롱이 지난 시즌 캐디 라렌보다 나을까 못 나을까? 알바고. 전 낫다. 네. 션롱이 더 잘할 것이다. 네. 션롱이 잘할 것이라고 보는데 수비적으로는 못 따라가도 공격력으로 지난 시즌 캐디 라렌 이상의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다. 공격적인 면에서는 캐디 라렌보다 훨씬 좋다. 그 저도 이제 좀 제 견해를 얘기한다면 션롱이 만약에 다른 팀으로 왔다고 하면은 수비에서 허점이 드러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션롱이 온 팀이 다른 팀이 아니고 현대 모비스예요. 그래서 션롱이 약간 이 가로 수비에 좀 약하고 가로 수비에 약하고 블락이 생각보다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삼성이나 이런 션동이 수비까지 다 해줘야 되는 팀으로 갔다면 션동의 한계가 의외로 뭐야 이 정도밖에 안 돼? 왜냐면 내가 수비하고 리바운드까지 다 해야 되는 팀이면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경우에 공격에서 에너지를 다 쏟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대 모비스는 이 수비 자체가 그 빅맨에게 별로 부담을 안 주는 수비를 해요. 그래서 빅맨에게 그 모비스 수비 이름이 있는데 무슨 파이 까먹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모비스 그 수비 그 있어요. 수비 그 루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빅맨이 다 이제 블락슛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몰아서 만들어주는 그건데 G5라는 수비 전술인데 그걸 통해서 한다면은 저는 션롱의 단점이 오히려 좀 가려질 수 있는 팀이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잠재서 맞아요. 잠재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DB로 넘어갈까요? 네. 야, DB 먼저 가요. DB는 치나노 오누아쿠와 저스틴 낙스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오누아쿠는 다들 아시니까. 그래서 오누아쿠가 그래도 좀 작년보다는 득점 부분에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녹스 같은 건 저는 이 선수한 본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선수와 한 리온 윌리엄스 같이 같이 같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활약상을 보이지 않을까. 리온 윌리엄스 같은 활약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키만 좀 컸지 리온과 비슷하다. 네, 이 선수가 좀 밑바닥부터 이제 늦은 나이에 좀 누적 삶을 이제 오래 그렇죠. 했는데 저스틴 락스는 네. 저 밑에부터 올라온 선수예요. 예. 아시아 쪽 누적부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LBA 저 밑에부터 온 선수예요. 저는 이탈리아 또 유럽컵 유럽컵. 네. 맞아요. 찐 선수예요. 이 선수 이 정도 연봉 마스터가 좀 의심이 들었었지만 그래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이 선수가 되지 않다. 스스로의 진주가 됐지 않다. 이렇게 밑바닥부터 올라온 네. 선수들은 다 매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자기만의 생존 전략으로 네.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일단 저스틴 락스는 알바공의 설명에 네. 따르면 리온 윌리엄스를 약간 키워놓은 네, 맞습니다. 키워놓고 훅슛을 좀 더 잘 던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알바공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누아쿠는 공격적인 부분에선 아마 좀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도 스텝 볼륨은 지난 시즌과 비슷할 것 같아요. 다만 수비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지난 시즌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보통 뭐 제프 위디 같은 경우는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전 제프 위디는 메인으로 보지 않거든요. 제프 위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오누아쿠 같은 그 이유가 이제 위디는 수비적으로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그 수비가 메인감으로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수비는 아니다. 네, 그 정도 수비는 아닌데 오누아쿠는 워낙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 수비가. 왜냐면 오누아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골 밑에서 드롭 스텝 같은 걸 워낙 잘 막아낼 수 있으니까 백다운 공격을 워낙 잘 막아낼 수 있고 외곽 수비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 오누아쿠는 아마 수비적으로는 지난 시즌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을 것 같아요. 수비로서는. 네. 그리고 이제 저스틴 녹스 같은 경우에는 얼방님께서 언급해주셨지만 유로컵에서 뛰었을 정도로 일단 수준이 상당히 높은 선수란 말이죠. 백업으로는 최상위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만 한 20분 언저리 뛰겠죠? 20분 언저리 정도 뛸 텐데 수비가 그닥 좋은 선수는 아니고 그리고 1대1 득점이 괜찮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백업 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메인으로 1대1 세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 영상 올렸을 때 언급해 주셨지만 훅슛이 괜찮아요. 훅슛이 좋지. 훅슛은 진짜 좋은데 이 훅슛 가지고 이 1옵션들과 매치업 했을 때 어느 정도 해줄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업에선 어찌 보면 좀 득점을 많이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 플레이어로. 그리고 어느 정도 슛도 괜찮고. 근데 메인 타임을 뛰기엔 좀 부족하다고 봐서 오누아쿠가 공격적으로 조금 더 패스를 뿌려주는 부분이라던가 공격적으로 조금 더 많은 롤을 수행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DB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상범 감독의 올 시즌 전략이 딱 드러나 있다. 공격은 국내 선수다. 딱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8명의 선수를 쫙 나열했을 때 외국인 선수의 득점만 놓고 제일 약한 팀이에요. 그죠? 외국인 선수가 할 수 있는 득점 자체가 그렇죠. 심지어 이 득점할 수 있는 범위도 제일 좁은 선수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이 DB는 우리는 공격은 다 국내 선수가 한다. 외국인 선수에게서 나온 득점은 보너스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상범 감독의 이 철학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데 다만 이제 걱정인 거는 그래도 용병은 용병다워야 된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국내 선수에게서 메인 득점을 기대한다는 건 사실 물론 이상범 감독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상범 감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감독 중 물론 다른 감독님도 다 잘하지만 이상범 감독이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감독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KBL 최고다. KBL 최고다. 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국내 선수를 득점 메인 옵션으로 써서 아마 두경민으로 메인 옵션을 쓸 텐데 그럼 이 두경민, 김종규, 뭐 허웅 이런 옵션들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서 좀 제가 볼 땐 그럼 두경민, 허웅, 김종규 세 명이서 못해도 50점 가져가야 돼요. 45에서 50점. 네. 왜냐면 오누아쿠나 낙스로는 두 개 합쳐서 30점 가져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두 개 합쳐서 30점 가져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국내한테 1옵션을 맡겼을 때 어떤 결과를 낼지가 너무 궁금해요. 난 작년에 물론 DB 팬들은 그 칼렛 그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난 시즌에 저는 칼레케린이 할 몫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근데 그러면 해결사가 없이 저렇게 간다는 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반면에 이상범 감독의 국내 선수들의 능력을 끌어내는 게 어디까지일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다이치가 그럼 거기서 그거를 그 부분까지도 해낼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이죠. 그래서 DB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10개 구단 중에서 제일 궁금한 팀이 DB예요. 다른 팀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제일 궁금해요, DB가. 그럼 다음 팀 넘어갈까요? 네. 다음. 이것도 뭐 얘기할 게 딱히 많지 않은 팀인데 전주 KCC가 라거나와 타일러 데이비스. 넘블 회전이죠, 넘블 네, 회전. 넘블 회전. 네, 좀 라거나 3-4대였고 조금 나이 먹은 부산을 다녀요. 알베모르데. 약간 누적이 된 거죠, 이제. 누적이 된 거죠. 누적이 된 그래서 거죠. 제발을 안 하면은 되는데 너무 자꾸 하나하나씩 좀 부산이 좀 힘든 게 우려가 돼요. 그래서 우려가 된다. 계속 예전 강철 같은 모습 54년 내내 강철 같은 모습이 아닌데 뛰면은 뭐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건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쓰러지면 이거는 좀 KCC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쉽지 않을까. 쉽지 않다. 또 이제 아직 대화를 안 했지만 타일러 데이비스도 이제 사실은 기량은 좋은 선수인데 한 인저리 프로네요. 인저리 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다는 뭐 얘기 들었는데 비시즌 때 다 건강해 선수들은 근데 본 시즌 들어와서 전비 치르면서 이제 계속 건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건강할 수 있느냐 관건이다. 네, 건강하다면은 엄청난 위력적인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력적인 선수. 잠깐만 잠깐. 네. 손을 못 씻고 있어서 제가 갔다 물도 갖고 물 떠면 되지? 네네네. 갔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 팀 넘어가면. 네네네. 배성준이 한번. 네네네. 일단 KC는 뭐 라거나 선수는 크게 언급할 게 없죠. 백업으로 뛴다면 아마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조금 지금 스피드적으로도 내려오고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셨던 내구성 일단 조금 더 좀 내구성이 좀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물론 타일러 데이비스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타일러 데이비스도 어쨌든 부상을 지금 부상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2년 동안 제대로 뛴 적이 없죠. 네, 그쵸. 그래서 일단 그 부분 관리를 두 선수를 어떻게 출전 시간 배분을 잘 해주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세 번째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생각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걸 좀 고려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세 번째 외국인 선수 영입하면은 라거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좀 그런 거죠. 라거나와 타일러 데이비스를 좀 많이 뛰게 해주고 점수차를 많이 벌려놓는다고 하면 서드 외국인 선수가 뛰면 이제 두 선수의 휴식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줄 수 있으니까. 네, 라거나가 원래는 좀 많이 안 뛰면 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세 명, 두 명을 영입한다. 출전 시간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라거나 더 뛰지 않을까요? 그래도 폐업은 안 하겠죠? 폐업은 안 하겠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헤이시스가 두 명 판단을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선수도 탑 티어는 맞는데 1년 동안 쉬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어느 정도 해줄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한 달 뛰었어요. 그렇죠, 그쵸. 한 달 뛰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쵸, 중국. 지금 맞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선 부상으로 못 뛰었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는 근데 KCC를 갔다는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선수는 일단 리바운드는 정말 좋은 선수고 어쨌든 공격 쪽에서 푸더크도 괜찮고 그런 선수인데 일단 하여튼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은 받아먹기란 말이에요. 받아먹기와 풋백, 리바운드 이런 부분인데 전 아직도 이 선수 오클라호마 시티 블루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G리그 팀에 쓸 때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왜냐면 그때 디온테 버튼도 있었죠. 릭 솔로몬. 릭 솔로몬도 있었고 그때 주전 포인트 가드가 압둘 게디였을 거예요. 맞아요. 압둘 게디가 있었고 디온테 버튼이 있었죠. 맞아요. 압둘 게디가 오클라호마 시티 블루스의 유병훈. 맞아요. 패스가 정말 좋아요. 그 선수 리딩이 정말 좋은데 타일러 데이비스와 둘이서 2대1을 한다? 유병훈 선수와 둘이서 2대1을 한다? 타일러 데이비스가? 정말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압둘 게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리딩 능력이 좋은데
이병훈 선수 KBL에서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도 네. 하죠. 네, 네. 일단 제 생각에는 타일러 데이비스는 팀을 잘 만났다라고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라오마가 지금 이 전체 선수 안에서 네.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네. 닉 미네라스랑 비슷한 정도를 할 것 같아요. 백업에서 뛰면. 미네라스. 백업에서? 네, 백업으로 뛰면. 네. 일단 메인감 선수긴 한데 네. 또 지금 정도의 외국인 선수를 수준에서는 메인으로 뛰기 좀 애매한. 네. 그럼에도 일단 메인으로 쓰기에는 충분하다. 하위권 팀에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년만큼 해줬어요? 3년만큼? 물론 출전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40분 환상 기록으로 따졌을 때 40분 환상 기록을 따진다고 네. 했을 때 비슷하게 해줄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팀으로 넘어가 네. 볼까요? 그러면